그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는 거는 네. 엄청난 국민들의 알 권리죠. 왜 그만뒀을까, 그게? 근데 되게 먹먹한데요. 제가 저 책을 쓸 당시는 2021년 저 책이란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대담집을 말하는 겁니다. 7월에 저 책이 나왔으니까 네, 대선 전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 국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생을 하고 보니 네. 막을 수 있었을 때 못 막았다 하는 그 열패감이 국민들한테 많은 거죠. 아. 네. 그리고 저에게도 네.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 네. 자리를 지키면서 네.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결론을 얻었어야죠. 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네.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여쭈어 주시니까 네. 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대통령께서 직접. 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물러나라. 지금 징계 처분을 한 사람들로 징계 당한 사람을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을 한 사람 보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법행위요 비리가 윤석열에게 쌓여 있었거든. 그런데 윤석열을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거는 다 친문 세력들이 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친문 세력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압박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하수인이 된 거야? 윤석열의 하수인이 된 것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자기가 잘릴까봐 바로 공작에 들어갑니다. 그 공작에 들어가서 그 공작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친문 세력들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김종민이라든지 윤영찬이라든지 이런 애들 친문 세력, 핵심적인 친문 세력들이 싹 그 윤석열의 얘기를 듣고 뭐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뭐가 잘못됐다는 그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추미애를 물러나라고 하기 이전에 일주일 전에는 그 내용을 보고받고 목불인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구나. 누가? 윤석열이. 그런데 추미애 보고 물러나라. 추미애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징계 의결을 네. 저는 징계 청구권자였고요. 네. 징계에 대한 가부는 징계위원회가 한 거죠.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분은 대통령이에요. 네.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장관을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도 네. 대통령이세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네. 이 엄청난 비위를 네. 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네. 그 징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네. 그러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이걸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되는 거니까 그 순간까지 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아.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장관 자리에 뭐 연연해하고 그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네. 한데 네. 어차피 하루 더 해도 고생이고요. 네. 엄청 힘들어요. 온 가족이 고생이고 뭐 네네네. 심리적 저 아들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아 이런 위험 지경을 보고 음흠. 나를 자른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가 될까? 그 후가 네. 후폭풍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마도 전화로 그런 통보를 받았을 터인데. 전화가 아니고 네.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네. 이걸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제가 일부러 들고 가서 네.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믿기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니까 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의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네. 제가 그 권력기관 네. 개혁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막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빨리 대통령님께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네. 저를 음. 유임을 시켜야 네.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몇 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아, 꽤 긴 시간을. 대화가 아니고 이제 이 징계 음. 결정문에 대한 보고. 네, 보고. 네. 이제 서면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는 집행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네. 난 뒤에 이제 네.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네, 네, 네.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검찰 개혁 여기가 이게 민주적 절차다. 이게 선례가 되겠다. 이게 내가 이 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의 이 말. 나는 말을 분석하잖아요. 행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민주적 절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민주주의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주 이 말에 나는 추미애를 해임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법률가예요,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는데 추 장관이 없었더라면 네. 가능했겠느냐 이런 덕담과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저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큰일이구나.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 네, 역모.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다. 네, 그렇군요. 허무한 결론이었죠. 네. 내가 왜 사람의 말을 계속 분석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그 말에 따른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간으로 쭉 모여서 보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타파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라는 걸 했는데요. 그게 긴 그 다큐 같은 건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